전주의 모 아파트를 새로 맡은 관리업체가 일부 입주민 대표들이 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아 경비원 34명이 실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전주의 한 아파트 물탱크 배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닷새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민주노총은 일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상여금을 삭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연결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에 다음 달부터 관광 셔틀버스가 투입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 모두가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관리업체가 들어서며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아서인데 업체 측이 일부 입주민 대표들이 승계를 원치 않았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들이 손전등 대신 피켓을 잡아들었습니다. 실직을 하루 앞둔 34명의 경비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말도 못이야. 하루아침에 간도란 게 있어요. 그 한두 명 더 전원을 갔다가. 경비원 모두가 내쫓긴다는 말에 일부 주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의가 일어나는데 부단수에 그만두라고요. 오는 2월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며 경비원들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새 관리업체는 사람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겐 이력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원 덜 뽑았다고 이력서를 내래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근무를 한다니까 물갈이 전체를 한다고 안 받는데 팩스를 넣지 말래요. 업체 측은 일부 입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람을 가지 않으면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본 것이죠. 대표님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 소수 대표님들이 그런 발언도 했죠. 입주민 대표 회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업체 측의 문제일 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해명입니다. 고용은 고용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고용 문제는 대표회에서 의견을 친 것도 없고. 문제가 불거지자 새 관리업체 측은 일단 현 경비원들에게도 이력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원 고용 승계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월급 오르길 기대한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기업들의 각종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16.4%나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최모 씨. 하지만 기대와 달리 월급은 단돈 10만 원, 7% 정도 인상에 그쳤습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에 얹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총액을 따지면요, 연봉 기준을 따지면 임금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전주시 팔복동 공단의 일부 업체들도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고 기본급으로 돌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늘어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후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편법 행위로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기업들을 계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연일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물탱크의 배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닷새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은 지 30년 된 전주의 한 아파트. 수도꼭지를 틀어보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연일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물탱크 배관이 얼어버린 겁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물을 길어오고 식수는 전주시에서 나눠준 생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 수돗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 같은 거 보게 되면 물을 다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물에 한 번 거실다 보면 보통 바꿔서 거울 하나 들어가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7, 8년 하는데 처음 일입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아파트 전체 6개 동은 이렇게 닷새째 관을 녹이는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라인별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밖으로 노출되는 배관이 많아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수관으로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물탱크에서 각 세대 라인으로 가는 데서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직수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물탱크와 배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주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오전 1시 5분쯤 전주시 평화동에서 가스 절연 개폐기가 고장나 누전이 돼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변 1,6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는 20여 분 만인 오전 1시 20분쯤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가스 절연 개폐기가 최근 한파로 인해 고장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폐기를 교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 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까지 확보돼 있지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가 계속 밀리면서 공사 설립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개발이 시작된 새만금은 지금도 물반뻘반입니다. 내부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어 국가 지원을 투자해 선도적으로 매립에 나서기로 한 이유입니다.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자 이제 그 땅을 놓고 이 여건이 무르익었으니까 민간 투자자 오세요. 여기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미 510억 원의 설립 예산까지 세워진 개발공사 설립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입장에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개발공사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여야 합의로 열린 법사위 첫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안건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빠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들어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챙기겠다고 한 말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새만금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별도로 세우도록 오늘 약속을 하고 가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출범은 6달 뒤에나 가능한 새만금 개발공사. 상반기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가운데 한국당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해 연결도로 완전 개통으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를 달리는 관광 셔틀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관광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 셔틀버스가 바다를 가로지른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를 힘차게 달립니다. 관광버스 2층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사방이 확 트인 창 너머로 시원스럽게 내려다 보이는 바다 또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를 운행하는 관광 셔틀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관광객을 싣고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4개 섬 8.7km를 달리게 됩니다. 70여 명이 탈 수 있는 관광 셔틀버스는 대당 4억 5천만 원으로 모두 10억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관광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굳이 차를 가지고 안 들어오시고 입구에서 주차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광 셔틀버스가 고군산 군도 운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구도심 근대 역사 지구를 찾는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구도심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도심 근대 역사 지구와 연계하는 관광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최한 드론축구 시연 행사가 오늘 국회의원과 드론축구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드론축구 시범 경기와 축구 시연, 드론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통한 드론 산업화와 2025년 세계 드론 월드컵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JTB 전주방송의 집중 뉴스 2편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 하원우 이동영 기자는 지난 가위박물관 유물의 구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JTB 정원익 기자는 한 완주군 의원의 일가족 3명이 잇따라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 재발 방지에 앞장섰습니다. JTB 하원우 이동영 기자의 가위박물관 유물 구입 의혹편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황방산 자락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와 산림청은 헬기와 살수차 등 소방장비 7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임야 1,500제곱미터와 인근 컨테이너 2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정읍시 옹동면 한 석산에서 토석 채취 작업 중 직경 약 3m, 무게 약 5톤의 바위가 굴러와 작업을 하던 굴착기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47살 장모 씨가 바위에 깔리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쌀을 건넨 현직 시의원의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 소속 현직 시의원의 아내인 63살 A씨는 지난 20일 익산시 한 마을에서 동네 주민 65살 B씨에게 남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데 잘 부탁한다며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보도한 교도관 재소자 폭행 의혹에 대해 전주교도소는 해당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의료 처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은 해당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자해 때문에 발생한 발목 부위의 상처는 적극 치료하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하며 수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순창과 남원 등 5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영상 2도에서 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